이춘재의 가족. 이춘재의 어머니 김모씨 75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걔가 워낙 착했던 애라 용돈 달라는 말 한 번 하지 않았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들에게 걔가, 그 아이,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 그래도 보면은 시골에서 엄마한테 난장 피는 아들들 많아요. 진짜로 엄마한테 용돈을 단 한 번도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은 그 분위기는 저는 좋지 않았을 것으로, 화목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봉숭아다. 갑둥이는 실제 생활에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여자의 통제를 받고 살고 있다. 통제하는 건 여자친구나 부인이 아닌 여자일 거다. 여자일 거다. 엄마나 할머니, 여성이 갑둥이를 엄하게 대할 것이라고 프로파일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한테 통제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통제를 받고 살고 있다. 통제. 통제받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통제를 받아?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여자한테 통제를 받는다. 엄마. 그래, 엄마가 몇 살이지? 75살. 이춘재는 56. 75에서 56을 빼면 19. 19살의 철아들. 임신기간 빼면 18의 결혼. 일 차 사건이 발생한 86년 이춘지의 나이 23살. 엄마는 41살. 23살, 엄마는 41살. 통제. 봉숭아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야. 통제를 받는 거지. 어떻게 했을까? 행동 분석해 보기. 논란의 X자 다리. 1차 사건 피해 노인의 하의가 벗겨지고 다리가 X자로 꺾여 있었다.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하의가 벗겨지고 양말도 벗겨 있고 팔은 차렷 자세에 저항 흔적은 없었다. 댓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 의문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엇갈릴 수가 있어요. 이춘재가 상세 진술하기 전에 빨리 상상을 해봐야겠죠. 범인이 잡히고 나서 진술이 나와버리면은 그때 하는 상상은 소용이 없다. 33년 동안 가장 유력한 주장은 범인이 이상한 형태로 고의로 만든 자세다. 사망하게 되면 근육이 풀리면서 이완이 되어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자세가 돼야 하는데 이 자세는 근육이 풀리면서 자연스러운 자세가 아니다. 이상한 자세다. 즉 억지스러운 자세다. 그래서 이건 범인이 고의로 만든 자세일 것이다. 이 주장이 부검을 담당하는 이제 법의학자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다시 이춘재 1차 사건으로 와서 1번 법의학자 말대로 고의로 만든 자세다. 2번 담당 형사 말대로 이제 수분간 짓눌러서 만든 자세다. 생각하셨나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가설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빨리 유추해보는 게 낫겠죠? 1번, 법의학자 말대로라면 범인이 노인을 사망케 한 후 하의를 벗기고 또 양말까지 벗기고 고의로 자세를 만들었다가 되겠죠? 가장 쉽고 가능성이 크다. 2번 형사 말대로라면 노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의를 먼저 벗기고 이렇게 해서 다리 위에 몸을 기대가지고 팔을 쭉 뻗어가지고 수분과 쥐눌러서 사망케 하였다. 그래서 나온 자세다. 그리고 뭐 양말을 벗겼다 이 정도 되겠죠? 뭐 순서를 바꿔도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올 수는 있겠죠. 여기다가 막 이것저것 붙이면은 또 가설이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답은 생각하는 사람 마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다리에 기대가지고 팔을 이렇게 쭉 뻗어서 목을 조른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러면 이제 저도 한번 이제 가설을 한번 내놓자면 다들 이 다리를 주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팔을 주목을 했습니다. 왜? 저항하니까 여자가 싸움이 나면 팔로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다리보다 팔을 주목을 했죠. 왜? 팔이 차렷자세니까 팔이 제압을 당했다. 내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범인이 되어갖고 이제 상상하는 거죠. 나라면 딱 넘어뜨린 후에 잽싸게 배 위에 올라탄 후 내 양 무릎으로 팔을 제압을 하는 거죠. 못 움직이게. 왜냐면 날 막 긁어버릴 테니까. 그런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배에 딱 올라탄 후에 내 양 무릎으로 팔을 못 움직이게 딱 잡고 손으로 목을 공격을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싸움 다 이렇게 하잖아요. 형사 말대로 다리를 기대서 팔을 쭉 뻗어서 이제 상 쭉 뻗어서 이제 목을 공격을 하면 그럼 팔이 차렷 자세가 나올 수가 없다. 저항을 하니까 물론 완전 팔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데미지를 준 상태면은 그 저항 흔적이라든지 이제 부상이 있어야 되는데 저항 흔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범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무릎으로 팔을 제압을 하고 팔을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목을 졸랐을 것이다. 그래서 팔이 차렷 자세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배 위에 올라타서 공격을 할 때 약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이제 다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죠. 그 어렸을 때 싸워갖고 애들이랑 싸울 때 배 위에 올라가면 다리가 밑에 깔린 사람은 다 이렇게 돼요. UFC 봐도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 모양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망케 한 후 이제 하의를 벗길 때도 이제 위로 이렇게 탁 벗겨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런 모양. 이게 제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워있는 좀 각도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은 기존의 1번, 2번 두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이 되겠죠. 구독자분들도 이춘재가 상세 자백하기 전에 한번 가설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요. 그럼 안녕. 아차, 큰일 날 뻔했네. 사이코패스 퀴즈 생각하셨습니까? 1번 이 사이코패스가 왜 집 앞마당에 이제 여성의 머리를 묻었을까? 정답은 결혼한 거랍니다. 2번 머리는 왜 하늘로 향했을까? 정답은
얼굴을 내 침실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한 거고, 가끔 그녀에게 사랑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사이코패스는 IQ가 148인가 그랬습니다. 사이코패스는 교화 불가능하다. 그냥 잡아내가지고 빨리 잡아내가지고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럼 안녕.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이제 용의자가 지목되기 전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이제 군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군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군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내용은 미리 준비해둔 이제 8차 사건 파일을 이제 올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총 정리할 때 이제 사용을 하려고 준비해왔던 내용인데 이미 용의자가 이제 특정이 되어가지고 특정된 상태에서 이제 올려봤자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죠. 잡히기 전에 추정을 해내는 게 그게 프로파일링이지, 잡히고 나서 분석하는 거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제 군대 이야기를 이제 미리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부분을 이제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왜냐면 이 부분도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파일을 찾아가지고 제가 추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It's had the hallmarks of a military operation. 그것은 군사 작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이거 웬걸? 갑동의 수법은 대한민국 남자들 모두가 배우는 내용이었다. 훈련소에서 또는 자대 가서 포로를 잡으면은 양손을 뒤로 결박을 하고 자살을 할까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앞을 못 보게 눈을 가리게 하고 이제 도망을 못 가게 이제 다리를 묶잖아요. 그래 이건 대한민국 모든 남자가 군대에서 배우는 기술이다. 저도 배운 기술이고 영상을 보시는 분 남자분들도 모두 다 배웠잖아요. 새로운 게 엽기적인 게 아니다. 다들 배워놓고 알면서 사건이랑은 연결시키지 못했다. 저는 이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프로파일링을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어떻게 들어갔느냐. 좋아. 군사적 개념이야. 그래. 2차랑 3차 생존자가 진술을 했을 때 범인 나이가 25살 가량이잖아요. 좋아. 군사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군 전역자에다가 25살 가량이다. 좋아. 그러면은 사건 지역에서 군대를 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고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25세 가량으로 추정을 하니 최근 전역자일 것이다. 그래서 최근 전역자일 것이다. 더더욱 1차 사건에서 범행 시각이 6시 20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갑동이는 그 동네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 라는 영상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It's had the hallmarks of a military operation. 그것은 군사 작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